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11강으로 유금이 되겠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그 금기운에 해당하는 유금을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을 의미하는데요. 벌써 가을을 의미하는 이 유금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지지의 공부가 이제 서서히 끝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천간지지 다 하나씩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 유금이라는 것을 보면 계절적으로는 이 사왕지에서 가을의 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봄에 가장 왕할 때가 묘월이고요. 여름에 왕할 때가 5월이고 겨울에 왕할 때가 자월이고 가을에 왕할 때는 6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화살에 해당하는 이 자오묘유 네 가지를 그 왕지라고 하는데, 이 유라는 것은 이제 그 완연한 가을의 계절을 나타내고 그 백로와 추분이 있는 그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력 8월이니까요. 음력 8월이면은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 이때에 해당하니까 그 완연한 가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 이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직장을 정상적인 그 공무원처럼 이렇게 6시에 끝나는 직장을 다닌다면 그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퇴근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것은요, 그 가을의 결실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그냥 가을의 결실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그 씨앗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유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양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 유라는 것은 사음 이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월까지만 해도 음과 양의 숫자가 똑같았었는데 이 유금에 들어오면서 이제 음의 숫자가 완연히 강해진 거죠. 그래서 양을 밀어내고 음이 많아지는 그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음과 양의 그 비율이 바뀌었다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죠.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그 변화의 달이 바로 유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금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은 이제 음금에 해당하죠. 양금이 아니라 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닭을 나타내죠. 그리고 신유술 서방금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것은 그 서쪽을 나타냅니다. 방향으로 나타날 때에는 서쪽을 나타내고요. 그 본격적인 가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유술이라는 것은 그 가을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왕한 것이 이 유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8월이고요. 백로와 추분이 있고 사음 이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인데 하루의 결실과 함께 바쁘게 퇴근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에 이제 하루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출근하는 것을 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금의 이 한자 모양을 보면은 그 어떤 그릇 모양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그 씨를 담아 놓은 어떤 그릇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 그 씨를 나타내고 그 새로운 생명의 잉태, 변화, 결단이나 단절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 딱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 패백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좀 변질이 돼가지고, 그, 시부모한테 무슨 선물 해주는 거, 뭐 옷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패백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닭을 드렸습니다. 닭. 그러니까 패백이라는 것은 그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그 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유금이라는 것이 그 변화나 결단이나 단절의 기운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과 양의 숫자가 똑같다가 이제 음의 숫자가 완연히 많아지니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유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겨울을 앞두고 그 가을의 마지막을 나타내기 때문에 큰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백을 할 때 닭을 드린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그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 변화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금이 이제 닭이 나타내는 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닭이라는 동물은 그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쪼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파제라고 제가 그 표현을 했는데 재산이 좀 깨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이 모이를 쪼듯이 재물을 깨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 잘 모이지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금을 많이 깔고 있는 분들 혹은 유금을 일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돈이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쉽게 돈을 꺼낼 수 없는 무슨 적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딱 사놓고 해놓고 돈을 모으는 게 낫죠.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걸 일단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놓으면은 이자를 갚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현금화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자 갚으면서 그 부동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부동산이 남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뭐 월급 받아서 일반 보통 통장에다 예금 통장에 넣어놓는다. 그럼 계속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쉽게 모이질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비밀과 허물을 잘 파헤친다 그래요. 이것도 그 닭의 특징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계명성이라 그래갖고 닭이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짓말을 못한다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뭐 비밀이라든가 허물 같은 것을 잘 그 지켜주질 못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안 한다는 그 자체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쉽게 거짓말을 안 한다. 이건 정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비밀을 뭐 지켜준다거나 뭐 입이 무겁다거나 뭐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그 묘목을 나타내잖아요. 이 묘목을 나타내는 토끼와 함께 좀 음란한 형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유금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일지의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음란한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유금이 또 도화살을 나타내니까 지지에 도화살이 많이 깔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도화살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좀 안 좋게 변하면 뭐 술집 여자들 중에도 많고 바람둥이 중에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그 좌오묘 4개를 이제 그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자수가 가장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음란한 자수라는 것은 꼭 뭐 음란하다기보다는 그 끼가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음란한 걸로 보면은 이 묘목과 유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음란지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 중에 유금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그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 뭐 잘못 건드리면 금방 고소당하고, 고소당하면 이제 벌금도 내고 합의도 해야 되고 무슨 성교육센터 뭐 이런 데 가갖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수 없으면은 이제 그게 전과가 되면 이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직업, 그런 데에서는 그런 직업은 퇴출됩니다. 그런 직업에서는. 그런데 거의 모든 직업이요, 상당수의 직업이 어린이와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하는 강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뭐 여자 성폭행으로 걸렸다든가 뭐 이러면 그쪽에서 다 퇴출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이 유금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 지지에 뭐 유금이 2개, 3개 된다던가 뭐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주변에도 별일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피해를 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고소를 당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여자가 기분 나쁘면은 뭐 스킨십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고소를 해버리면 그냥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가공한 금속, 그래서 뭐 금속, 그러니까 뭐 보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유금은 좀 민감합니다. 이게 이제 쇠를 나타내고 칼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이게 이제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집, 금기운이 딱 해갖고 웬만해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고 좀 냉정한 면,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뭐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금이 강하니까 뭐 금속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좋고 막 이러면서 컴퓨터, 전기, 전자 막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주 전체를 봐야지, 뭐 일지에 유금 하나 깔려 있다 그래갖고 금속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요, 목화토금수가 이제 천간이 5개가 있으니까 5개의 일주가 있겠죠. 목에 해당하는 것이 을류일주고요, 화에 해당하는 것이 정유일주, 그리고 기유일주, 신유일주, 계유일주, 이렇게 5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공 기초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음권 양권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정유일주하고 있잖아요. 정유일주하고 기유일주는 좋은 일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음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계유일주하고 을유일주는 음권 양권이 안 맞으니까 좋은 일주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는요, 월지에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신금이 경금으로 될 수도 있고 경금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냥 신금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월지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일주만 딱 봐도요, 웬만한 성격은 딱 파악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금금목으로 밑에 있는 이 유금이 관에 해당이 되잖아요. 을유일주 같은 경우는 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관에 해당하는 이 을유일주가 유금이 이 목기운을 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건강상으로 볼 때 무슨 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눈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뼈대, 목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게 여기서 관을 나타내는데 남편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꼭 남편운이 아니더라도 이게 일주일 경우에
일주일 경우에는 이 일지에 해당하는 유금이 배우자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을류일주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유일주도요.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 위아래가 똑같이 금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아주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유일주 중에서 신유일주뿐만 아니라 그 간여지동에 해당하는 그 일주를 보면 을묘일주라든가 임자일주라든가 뭐 이런 일주들은 그 위아래가 다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신유일주처럼 임자일주나 뭐 을묘일주나 이런 그 간여지동에 있는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당연하죠. 고집이 센데 고집이 센 사람들 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붙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서로 배려해주고 뭐 좀 안 좋은 게 있어도 좀 눈 감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강하다는 것은 서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양권일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다른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을유일주라든가 계유일주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정유일주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이제 그 유금이 생긴 게 그릇 모양으로 생겼고요.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었을 경우엔 종 모양으로도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이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이라는 게 이제 땡땡 치는 게 그 절에 가면 종을 많이 치니까 불교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교 신자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이 정유라는 것은 이게 그릇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릇 위에 이렇게 그 불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롱불이 있으면 그 호롱불을 갖다가 그 그릇이 딱 받쳐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그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고요.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유금이 여기에서는 정유일주에서는 화급금으로 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니까 부모가 돈이 많구나. 그래서 그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유일주 같은 경우는 토생금으로 이 유금이 그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토라는 것은 땅을 나타내는데 이 땅 위에 닭이 이렇게 이제 그 돌아다니는 그런 형상이니까 그 상당히 풍족한 그런 걸 나타내고 이 정유일주가 그 돈 많은 부모님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기유일주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이니까 이 유금이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니까 식신상간운은 일하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성가한다.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일주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이 하나하나 갖고 그 1시간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의 일주를 60시간 동안 할 생각인데 이게 금방 안 돼요. 그 다 일반적인 이론을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안에 할지 3년 안에 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금생수하면서 유금이 그 생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유라는 일주를 보면은 상당히 차갑다고 봐야죠. 차갑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수라는 게 그 물을 나타내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이 물을 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유라는 이 일주 자체가 상당히 차갑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는 이 하복부 쪽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하복부라는 게 사람의 뭐 그 생식기가 있는 곳 뭐 이런 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나 여자나 무슨 생식기 쪽에 그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면은 무슨 자궁질환이라든가 뭐 요술금이라든가 뭐 남자라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뇨기 계통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또 콩팥 신장을 나타내니까 그런 쪽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를 이렇게 봤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물론 사주를 분석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주팔자를 다 같이 분석을 해야죠. 다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라는 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니까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 일주를 딱 보고 이 일주가 그 구성이 어떤가 그것을 우선 딱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5가지의 그 일주가 있을 때 이 유금이 그 있는 일주가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뭐 긍정적인 아니면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이라는 것은요. 유금이라는 것은 그 여기서 포인트는 전 이거라고 봐요. 그 새로운 생명의 잉태, 변화, 결단이나 단절의 기운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 그래 갖고요. 가을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냥 결실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 씨를 만들어내는 데가 바로 이 유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술해, 술토하고 해수 2개만 하면 되네요. 이제 2개만 하면 지지가 다 끝나고 이 지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충과 합이라든가 뭐 그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 아주 고난도의 그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